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주식탱크입니다. 오늘은 LG 디스플레이 코드번호는 034220 034220입니다. LG 디스플레이 오늘 알아보죠. 항상 말씀드렸듯이 주식 투자자가 꼭 지켜야 할 원칙, 아무리 투자 금액이 작아도 여러 종목으로 나누어서 투자하라. 가장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리고 절대 급하게 서두르지 마세요. 그리고 모든 상장회사의 목표 가격, 실적에 따라 정해집니다. 그리고 제 영상은 주로 이제 좀 성장성이 좀 있고, 그리고 매출과 이익이 좀 오르는 회사를 좀 선별을 하고, 그 주가가 많이 오르긴 했으나 또 실적이 주가보다 더 빠른 종목, 또 뛰어난 종목, 이런 쪽으로 좀 선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성장주, 저평가, 실적 우량주, 자산가치 우량주, 또 배당도 많이 주는 배당주, 이런 쪽으로 좀 보고 있고, 실적이 뛰어나나 또 실적 대비 되게 많이 오른 종목 있죠? 그런 종목은 좀 영상 제작에서 좀 보류를 좀 합니다. 그리고 이 절대 제 영상이 절대적일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보유를 하시고 계시거나 또 아니면 그 투자를 계획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이해를 돕는 내용입니다. 절대적일 수는 절대 없어요. 그리고 투자 판단의 참고용이고, 이를 근거로 한 투자 손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본인 책임에 있고, 주식 탱크 쪽에는 책임이 없음을 다시 한번 공지합니다. 열심히 분석해서 좋은 회사 많이 올리겠습니다. 그러시고 내용이 좋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제가 좀 바빠서 댓글을 좀 달아드리지 못했는데 조만간에 달아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좀 이해 좀 해주세요. 댓글이 좀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제가 이 답변을 못 드렸어요. 죄송합니다. 자, LG 디스플레이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OLED 쪽 이 TV 판매가 좀 증가하면서 이쪽 공장 증설을 대규모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년 만에 최대 실적을 달성할 전망이에요. 올해 LCD가 이제 중국 시장에 좀 밀리면서 좀 적자를 좀 많이 봤어요. 적자 보면서 좀 고생 좀 했죠. 그런데 올해부터 이제 최대 실적이 달성되면서 또 매출, 이익 다 증가하고 또 OLED 쪽에서 또 수익이 좀 나면서 굉장히 좋은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시고 지금 투자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일단 중국 쪽 광저우 공장 증설, 요거는 대형입니다. 대형. 좀 인지가 좀 큰 거, 대형. 그리고 경기도 파주, 우리나라죠. 이쪽에 최대 월 6만 장을 목표로, 생산 목표로 공장 증설을 또 계획한다고 발표를 했고, 그리고 투자하겠다. 그렇게 했고, 베트남 쪽도 역시 우리 한화로 약 1조 6천억 정도 투입을 합니다. 역시 OLED 쪽에 OLED 라인 증설. 그리고 24년, 올해 지금 21년이죠. 그러니까 이제 투자를 하면은 약 올해 빼고 22, 23, 24 약 3년 정도의 그 시간이 걸리는 거죠. 따지고 보면. 그래서 24년 하반기부터 공장 증설, 잔어로 썼네요. 공장 증설 투자가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서 신규 매출 증가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5년도부터는 매출이 조금 더 증가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LG 디스플레이 액정 표시 장치 LCD죠. 이쪽 부분은 이제 우리나라가 철수했다. 이렇게 봐야죠. 중국 업체에 다 밀렸으니까. 이쪽이 이제 원체 싸게 만들다 보니까 저가 공사에 밀려가지고 한동안 고전을 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20년 2월에, 올해죠, 올해. 예, 2월에 신용등급이 하향이 됐어요. AA-에서 A+로 하향 조정됐는데, 일단 회사채 발행이 있습니다. 5천억 정도 회사채 발행이 있는데, 그걸 앞두고 지금 다시 신용등급 상향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하향 조정됐고, 20년 하반기 전세계 수요 증가 하면서 이제 흑자 전환, 20년입니다. 올해죠, 올해. 작년이죠.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수요가 좀 OLED 쪽이 증가가 하면서 흑자로 돌아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21년 상반기 1조 2천억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습니다. 상반기에요. 올해. 그러니까 6월까지죠. 1분기, 2분기. 영업이익률이 무려 8.8% 흑자 전환했습니다. 굉장히 잘 나온 거예요. 8.8%는 굉장히 잘 나온 겁니다.
그리고 21년 9월 좀 전에 말씀드린 5천억 회사채 발행 앞두고 있다. 그러면서 신용등급 전망도 상향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고 긍정적이죠. 신용등급이 상향된다는 건. 이에서 뭐 5천억 정도는 원체 투자 규모가 크기 때문에 5천억 정도는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이 21년 8월 중소형 올레드 OLED 6기 발광 다이오드입니다. OLED는 이쪽 신규 시설 투자 3조 3천억. 굉장히 대규모죠. 3조면 엄청 대규모입니다. 자, 24년까지 경기 파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24년 하반기부터 공장 증설한 투자가 마무리되면서 이제 신규 매출 증가, 요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 요 얘기. 그러니까 요 중소형 있죠? 중소형. 요거는 애플 쪽, 애플 아이패드, 애플 또 아이폰, 요런 쪽으로 나간다 보시면 돼요. 최대 월 6만 장 규모입니다. 6만 장. 그리고 베트남은 1조 6천억. 1조 6천억. 요거 역시 OLED 모듈 라인 증설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생산하는 물량, 요 LG 디스플레이 추가로 생산하는 물량 전부 다 애플과 아이폰 쪽, 애플 아이패드 이쪽으로 나갈 것으로 좀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지금 요거 제가 이렇게 파랗게 드래그한 요 자리, 여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세계 최초 상용화. 세계 최초예요. 세계 최초. 아무도 못 만들었다 이거죠. 상용화를 못했다. 만들어도 상용화 시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6기 발광 다이오드 OLED. 이게 뭐냐 하면 투명이에요. 투명. 여러분들 그냥 근데 이제 이 유리창처럼 이렇게 이 투명도가 굉장히 높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투명. 요걸 세계 최초 상용화 해가지고 고속으로 달리는 선로, 우리나라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하철, 뭐 기차, 이런데 열차에 적합하도록 특수 강화유리 적용해서 기존 패널 대비 충격 진동에 강하다. 왜 우리 기차 타고 뭐 KTX 타고 전철 타면 덜컥 하죠. 그런 충격이 굉장히 장시간, 굉장히 여러 번 진동이 굉장히 느껴지기 때문에 그걸 견디는 게 사실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뭐 잠깐이 아니라 다다다다다다 이게 뭐 몇 시간을 이렇게 이어가니까 그걸 견디는 기술이 이게 보통 기술은 아니거든요. 이거를 세계 최초 상용화해서 투명입니다. 투명. 요거를 이제 상용화 시켜가지고 공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LG 디스플레이는 철도용 투명 OLED 세계 최초로 상용화. 지난해부터 베이징, 우리나라가 아닌 중국입니다. 중국 베이징, 심천, 이 중국 주요 도시의 지하철에 공급하고 있다. 벌써 하고 있어요. 해외는. 우리나라는 요번에고. 그리고 러시아, 일본도 러시아 무지하게 길잖아요. 걔는 뭐 기차 타고 그냥 자기네 나라 움직이는데도 몇 박 며칠 막 이렇게 걸리잖아요. 그런데 이제 뭐 모니터로도 사용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사용이 가능한 거죠. 앞으로는 더 좋아지겠죠. 그죠? 이쪽도 도입에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일본도 못하는 우리나라에서 러시아, 일본도 수출할 계획이 있고요. 그리고 국내에서는 모호한 규정 때문에 좀 미뤄졌어요. 철도 분야에 활용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풀었습니다. 풀어가지고 대중화시키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내 지하철 등 창문 광고 허용. 그러니까 뭐 창문이라 하면 바깥이 보여야 되는 거잖아요. 투명이잖아요. 투명. 이런데 허용을 했다. 굉장한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기술이에요. 그리고 이제 광고, 이런 쪽에 광고도 가능해졌다. 그리고 IT 가전 제품, 국한돼 있던 OLED 제품을 투명을 상용화시켜서 대중화를 이끌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컨설팅 회사예요. 컨설팅입니다. 뭐 이름이 원체 길어가지고 어쨌든 프레시언트 이쪽에서 이제 이 성장을 좀 봤는데 연평균 46%입니다. 46%. 이 투명 디스플레이 쪽으로 굉장히 빠른 거죠. 굉장히 빠르고 향후는 더 빨라질 거예요. 향후는. 우리가 진짜 앞으로 아파트라든가 뭐 오피스텔 아니면 우리 이제
각 회사에서 이제 우리 그 회의실 들어가기 전에 이제 유리 칸막이로 잘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제 우리가 TV 대신 진짜 유리창에다 이 디스플레이를 만들 수 있는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저는 봅니다. 예전에 우리 하도 오래전 얘기지만 그 아놀드 슈왈츠제네거 영화 중에 토탈 리콜이라고 있죠. 막 이 벽면이 뭐 풍경으로 바뀌고 막 다른 다른 풍경이 막 나오잖아요. 예, 그런 거로 이제 충분히 쓸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예, 유리창도 가능하고, TV로도 나중에 가능하고,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5조 7천억, 약 6조 가까이 되는데, 예, 이쪽까지 성장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연평균이에요. 연평균 46%. 굉장히 고속 성장입니다. 그리고 옵디아라는 데에서 그 OLED TV 전체 시장, TV 시장입니다. 이쪽이 지난해 7.4%에서 올해 10%까지 예, 또 성장을 할 것으로 좀 예, 보고 있고 이제 처음으로 두 자리로 올라가는 거예요. OLED TV 쪽이 두 자리로. 그리고 지난해만 해도 일본 샤프, 미국 비지오, 중국 화웨이, 샤오미 이쪽 4개사 OLED TV 판매를 이제 시작을 했어요. 합류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쪽 시장도 빠르게 커질 것이다. 투명 말고 OLED 쪽 얘기하는 거예요. 뭐 물론 QLED 이런 쪽도 마찬가지고 OLED 출하량 증가, 대형 800만 대, 전년 대비 80% 증가, 중소형은 5천만 대, 전년 대비 60% 증가. 엄청난 거죠? 엄청난 겁니다. 그리고 내년입니다. 22년이 되겠죠? 예, 22년. OLED 사업의 이익 증가 폭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추정된다. 요 정도만 보자고요. 요 정도만. 예, 요 정도. 앞으로 이쪽이 먹거리니까 OLED. 그리고 저는 이 투명 유기 발광 다이오드, 투명 OLED 이쪽을 더 높게 봐요. 더 높게. 저거는 진짜 따라오기 쉬운 기술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세계 최초 상용화를 했으니까. 물론 이제 뭐 중국이 또 따라오겠지만, 예, 이제 열심히 도망가야죠. 자, 재무제표를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재무제표는 뭐죠? 이 회사의 목표 가격을 정합니다. 목표 가격을.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모든 회사의 목표 가격, 모든 상장 회사의 목표 가격은 실적에 따라 정해진다고 얘기했죠? 이게 재무제표에서 나오는 거예요, 역시. 뭐, 안 그러면은, 뭐, 한 주당 뭐 1억도 가고 10억도 가고 그래야죠. 매일 좋다 그러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실적에 따라 주가는 오르고 내리고가 결정이 됩니다. 자, 2016년도에 26조, 또 그 다음에 27조, 24조, 23조, 24조. 그리고 올해 다시 최대가 나왔어요. 29조. 이제 30조에 육박을 합니다. 30조에. 그리고 내년도도 역시 29조. 내후년도 29조 5천억. 그런데 좀 전에 제가 뭐 말씀드렸죠? 투자가 마무리되는 단계가 있잖아요. 투자가 마무리되는 단계. 대규모 투자를 하잖아요. 중국, 우리나라 파주, 또 베트남. 이 대규모 투자가 동시다발로 들어가는데 이게 24년 하반기에 공장 증설 마무리되면서 신규 매출 증가로 이어질 전망이다. 24년입니다. 지금 보면 추정치 같은 경우에 몇 년도까지 나와 있죠? 23년도까지 나와 있죠? 그죠? 그럼 24년도, 25년도에는 어떻겠어요? 매출 증가, 이익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LCD에서 OLED 쪽으로 빠르게 또 OLED, QLED 쪽으로 빠르게 진행이 된다고요. 거기다 투명 OLED가 향후는 대세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저거는 되게 단가가 비싸겠죠. 굉장히 비싸겠죠. 그러면 영업이익 마진율도 굉장히 높겠죠. 그죠? 자, 그러면 지금 23년도까지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이 회사 가만히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영업이익이 나오려면은 매출액이 25조가 넘어가야 영업이익이 나오더라고요. 한번 우리 잠깐 분석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재무 차트 열어서 옛날 거부터 비교를 해보자고요. 자, 옛날 거부터. 자, 본격적으로 이제 영업이익이 줄어든 게 언제예요? 주가가 빠지기 시작한 게 이때네요. 2010년도. 물론 뭐 2007년도에 가장 높았죠, 주가가. 2007년도에 고가가 58,000원이니까 2007년도 그러네요. 고가가 58,000원 나온 게
2007년도 맞습니다. 2007년도. 자, 이거 조금 확대해서 볼까요, 우리? 이거 크게 할게요, 화면을. 화면이 다 안 꺼지지? 잠깐만요. 자, 보면 이때 매출액은 이제 14조 정도였는데 영업이익이 1조 4천억 났죠? 영업이익이 1조 4천억인데도 얼마가 났습니까? 58,700원까지 올라왔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지금이 더 영업이익이 많이 나는데요. 올해도. 그죠? 근데 올해 지금 현재 주가가 2만 원입니다. 물론 투자도 많이 하고 이때부터 중국 시장에 뛰어들면서 중국이 시장에 뛰어들면서 저가 공세 펼치면서 이익이 줄어들었어요. 계속. 자, 이때 보면은 자, 2007년도 1조 약 5천억 정도 영업이익이 났었죠. 그 다음에 더 많이 났었죠. 근데 주가가 내려왔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중국 시장의 영향이라고 봐야죠. 그런데 이쪽은 1조 6천억씩 났어요. 근데 시장은 벌써 아는 거예요. 중국 시장에 뺏기겠다. 근데 1조 6천억이 났을 경우에 저 회사 자본금 대비 주가가 고평가가 돼 있었던 거예요. 그거는 좀 이따 계산을 하자고요. 근데 이 회사 이제 요 중국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중국이 이제 LCD를 굉장히 많이 생산을 하면서 이 회사는 매출액이 2조 5천억 이하로 내려가면은 영업이익이 떨어지더라고요. 이때부터 거예요, 아마. 자, 2조 7천억인데 영업이익 1조 1천억. 요때 2조 6천억. 그죠? 영업이익 나오죠? 2조 5천억 이하로 내려갈 때가 있어요. 영업이익 나오죠? 2조래. 26조에 영업이익 나오죠. 근데 27조에 영업이익 나오죠. 요때부터 이제 매출이 25조 밑으로 내려가니까 영업이익이 뚝 떨어져 버려요. 그죠? 뚝 떨어지죠, 영업이익이. 900억이잖아요. 그리고 23조로 가니까 더 떨어져요. 마이너스 1조예요. 24조. 영업이익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90억. 근데 올해는 어떻습니까? 약 30조 가까이 되죠? 매출액이. 영업이익 어때요? 2조가 나죠? 그러니까 이 회사는 딱 기준점을 볼 때 25조를 기준점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영업이익이 이제 크게 나오는 기준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자고요. 우리 단순하게 계산해 보자고요. 제가 항상 알려드린 거 있죠? 이제 목표가 뽑아봐야죠. 이제 어차피 재무제표 나왔으니까. 근데 이제 부채비율 이런 거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제가. 자, 올해 2조 7천억 영업이익. 내년도 얼마입니까? 2조 1천억. 내후년도 2조 2천억이죠. 그죠? 그러면 우리는 이 회사 부채가 지금 170% 작년도. 그 올해 좀 돈 벌어서 좀 내려왔어요. 160%. 내년도 돈 버니까 또 150%대까지. 내후년도 137%. 100% 미만으로는 떨어지진 않죠. 그리고 이 회사는 자본금도 커요. 1조 7,800억. 거의 1조 8천억짜리 회사예요. 자본금이. 그러니까 자본금보단 잘 벌어요, 이제부턴. 과거에도 벌긴 벌었지만 자본금 대비만큼은 사실 번 거 2017년도 뭐 이렇게 보일 때 2017년도 2조 4천억인데 나머지 뭐 계속 적자를 봤으니까. 근데 올해부터는 자본금 대비 영업이익이 더 높아요. 그럼 회사는 돈을 잘 번다고 봐야죠. 그죠? 근데 부채는 많이 줄이질 못해요. 왜? 투자를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언제까지? 24년도 중후반, 하반기까지는 그냥 투자가 어느 정도 된다. 그러다 보니까 유보율도 많이 못 쌓아놓는 거죠. 유보율도. 보면, 자, 자본총계 보면 12조, 14조, 15조, 17조. 요때는 좀 싸네, 23년도에. 그죠? 조금 싸놓죠. 부채는 늘진 않아요. 부채는. 23조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해요. 그죠? 조금, 뭐, 1천억, 2천억, 3천억 단위로 살짝 늘지. 그 대신 자본총계는 계속 더 늘어나요. 조 단위로 늘어납니다. 그러면서 부채 비율은 확연히 줄어가는 게 보이죠. 이게 보면, 이때부터 94%,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OLED 쪽도 투명 OLED 쪽 투자가 들어간 거예요. 근데 마무리되는 시점이 24년도
중반 정도 보시면 돼요. 중후반. 그러면 그때까지는 이익은 나더라도 부채 비율은 큰 폭으로 못 줄인다. 근데 24년도부터는 부채 비율이 줄 수가 있어요. 매출이 본격적으로 발생되는 시점이니까. 그러니까 이 회사는 단기적으로 보는 회사가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접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월급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그냥 뭐 목돈으로 막 뭐 5천만 원 1억씩 팍 사가지고 꾸준히 오르게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 꾸준히 오르는 종목은 맞는데 시간은 조금 걸릴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월급으로 또 소액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매월 뭐 내가 얼마 수익을 적금을 넣는다든가 이런 거로 형태로 투자가 가능한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일단 부채 비율 주는 건 좋습니다. 이제 작년도 재작년도 180%, 작년도 170%, 올해 160%, 149%, 137% 주니까 좋은 거예요.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자 들쭉날쭉했죠. 근데 이제 꾸준해져요. 9%, 7%, 7%대는 유지를 하겠어요. 보니까 영업이익률 좋아지고 있고 그리고 배당도 400원 이렇게 400원 정도 주네요. 400원 정도 주면은 막 1% 조금 넘어갈 것 같네요. 예? 한 1%, 2% 정도 때. 예, 그 정도는 될 것 같아요. 주가가 이제 상승을 할 테니까. 이 정도는 괜찮다. 예? 그러면, 자, 우리는 여기 보면 2023년도까지는 사실 별 볼 일이 없어요. 기존에 투자한 것들, 언제 투자했죠? 요 부채 비율이 좀 늘었던 부분이 있잖아요. 부채 총계가 늘었던 부분. 예? 요때부터 이제 OLED 투자한 게 이제 본격적으로 매출이 나오는데 24년도까지는 대규모 투자가 계속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24년도까지는 계산하지 말고 일단 21년도, 22년도, 23년도 이 중에 최저로 보자고요. 최저. 2조 7천억 올해 버는 거 말고 내후년에 또 2조 2천억 벌고 2조 1천억만 우리가 번다 생각하자고요. 멀티플 주지 말자 이런 얘기예요. 멀티플 주지 말자. 그러니까 안전하게 가자는 얘기예요. 안전하게. 자, 2조 1천억을 벌었다 이 회사가 연간 얼마 투자해서 자본금 예? 자본금 1조 7천억 아니에요. 1조 8천억 계산해요. 그냥 1조 8천억 예? 자본금보다 어쨌든 많이 벌잖아요. 몇천억 자본금 곱하기 또 뭐죠? 액면가의 몇 배. 지금 자본금 1조 8천억 계산했을 때 이 회사 1.16배를 더 버는 거예요. 2조 1천억을 벌었을 때 그게 뭐죠? 22년 기준입니다. 더 많이 안 줬어요. 올해 2조 7천억 23년도 2조 2천억인데 우린 가장 작게 변수가 있을 수 있으니까 가장 작게로 계산해 주자는 거예요. 그러면 자본금 대비 1.16배를 번다. 안전하게 가자는 얘기예요. 안전하게. 자, 그리고 나누기 곱하기 뭐를 해? 액면가 5천원이죠. 액면가의 10배를 계산해 주는 겁니다. 자, 10배 5만원으로 계산하면 이 회사는 5만 8천원이 목표 주가라는 거예요. 그거 뭐로 잡았죠? 가장 작은 거. 가장 작은 거. 그럼 순차적으로 계산해 보자고요. 저는 2조 1천억으로 잡았습니다. 22년도 기준은 가장 낮은 거로. 그러면 올해 기준으로 한번 잡아볼게요. 2조 7천억. 올해 2조 7천억 번데요. 얼마? 자본금 1조 8천억 잡아주자고요. 자, 그리고 곱하기 액면가의 10배. 아이고, 또 잘못 눌렀습니다. 다시 계산할게요. 2조 7천억. 올해 버는 거예요. 올해 영업이익 추정치로. 추정치입니다. 2조 7천억 나누기 뭐 자본금 1조 8천억 곱하기 액면가의 10배 이러면 목표 주가란 말이에요. 그럼 7만 5천원이 나와요. 현재 오늘 주가 얼마입니까? 2만 950원이에요. 상당히 저평가죠? 그죠? 올해 이익 나는 거 대비. 근데 부채 비율이 100 미만일 때는 저게 바로 적용이 돼요. 저게. 부채 비율 100 이상일 때는 적용을 안 시킵니다. 왜냐면 이 회사는 부채 비율은 170%, 160%지만 이 금액을 봐보세요. 금액을. 자, 부채 총계가 22조, 자본 총계가 12조, 10조예요. 10조. 그러니까 이게 퍼센트 비율로 보면 안 돼요, 여러분들. 퍼센트 비율도 당연히 중요하죠. 근데 금액을 봐야죠. 금액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부채 총계 금액이 22조, 작년 기준이에요. 자본 총계액이 12조. 10조의 빚이 있다라는 거예요. 10조의 빚이. 그럼 2조씩 벌어가지고 5년을 벌어야 10조를 갚을 수 있잖아요. 그죠? 5년을 벌어야 2조씩 꾸준히. 그래야 부채 비율이 100이 되는 거예요. 100. 그러니까 자본 총계 대비 부채 총계가 너무
퍼센테이지는 175%. 아, 금방 끌 것 같아요, 느낌상. 근데 금액을 보니까 이게 말도 안 되게 10조씩 되는 거야. 그래서 퍼센트 비율도 중요하지만, 부채 비율, 퍼센트도 중요하지만, 저 금액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냥 퍼센테이지, 에이, 얼마 안 되니까. 근데 자본금이 작을 때는, 예? 자본금이 작을 때, 그리고 그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오로지 퍼센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금액이 중요하다. 이거를 꼭 기억을 하세요. 금액이. 아, 근데 200%야. 근데 이 회사가 2천억을 벌어. 근데 200%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자본 총계는 1,000억이야. 부채 총계 2천억이야. 그러니까 부채 비율이 200%가 나오는 거야. 그럴 때는 어때요? 1,000억을 번대는데 금방 끄겠죠? 그렇기 때문에 부채 총계 총 금액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내용이 어려우면 다시 돌려서 그 내용을 다시 들어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중요합니다. 금액, 퍼센트 비율, 금방 끌 것 같죠? 2조씩 버니까, 예? 2조, 3년 벌면 6조 버는 거잖아요. 예? 금방 끌 것 같죠? 금방 못 꺼요. 왜? 금액이 10조거든. 예? 부채가 10조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익은 엄청 크게 나는 것 같아요. 2조니까. 그 점 꼭 참고하시고 명심하시고 항상 보실 때 금액을 꼭 봐라. 비율도 중요하지만, 예? 비율도 중요하지만 그게 금액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세요. 어쨌든 이 회사는 이거로만 보면 2조 7천억 100% 부채 비율 100% 그걸로 봤을 땐 이 정도 가도 무난해요. 근데 아직까지는 아니다. 왜? 부채 총계가 너무 많기 때문에 10조씩 차이가 나버리니까. 그 대신 어때요? 내년부터는 이제 9조대로 줄고 그 다음 8조대로 줄고 그 다음 어때요? 확 줄어버리잖아요. 이제는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130% 미만 120% 들어가면은 여러분들 그때는 굉장히 주가 상승률이 굉장히 빨라질 수 있어요. 120대까지만 들어가면. 그러니까 본격적인 상승률은 저는 24년도 이후부터 일어날 것으로 좀 보고 있어요. 그래도 지금은 사실 저평가는 맞아요. 저평가 맞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까지 보자고요. 유보율 어떻습니까? 지금 500%죠. 올해부터는 어때요? 이쪽을 싸놓죠. 2조는 안 돼도 1조 5천억 정도 싸놓죠. 그럼 100% 정도 더 올라가겠네요. 예, 자본금 1조 8천억 계산했을 때 그러면 630%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계속 올라가죠. 자본 총계가. 그죠? 그럼 여기 보면은 약 4, 5, 6, 7, 한 3조 정도 올라가니까 한 200% 가까이 올라가겠네요. 200% 안 돼도. 그러면 약 700% 잡으면 될 것 같아요. 23년도에. 유보율 700%, 부채 비율은 137%.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영업이익률은 이 OLED 또 QLED 이렇게 있다 보니까 영업이익률이 뭐 이 정도만 유지해도 그 매출액 상승은 더 커질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24년도 후반기에 마무리가 되고 신규 매출이 OLED 쪽으로 크게 늘어나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중국 시장은 또 대형으로 가는 거고. 그러니까 어쨌든 회사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재무제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사분기, 2사분기 보면은 38% 굉장히 성장 좋죠. 매출액 성장. 그리고 적자 마이너스 8,700억이었는데 1조 2천억 흑자로 전환이 됐습니다. 아주 긍정적. 그리고 재무 비율 좀 전에 봐드렸죠. 유보율은 23년도 되면 약 700% 정도까지 될 거고 부채 비율은 137%로 될 거고 어쨌든 부채 비율은 늘어난 건 확인이 됐어요. 이거는 다 투자라고 보셔야죠. 적자도 받고 적자 많이 봤잖아요. 적자 보면서 또 투자도 OLED 쪽, QLED 또 계속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으니까 그렇게 보시고 그리고 자기 자본 비율이 낮죠. 51%에서 이 지금 현재 작년도 36% 올해 뭐 6월까지 37%인데 이러면 남의 돈을 빌릴 수밖에 없어요. 50% 이상이 돼야 남의 돈 안 빌리고도 충분히 자기 돈으로 충분히 공장 증설도 하고 땅도 사가지고 할 수가 있는데 50% 이하로 들어가면 남의 돈을 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영상에 뭐라고 드렸어요. 또 회사채 5천억 발행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점도 참고하시고 그러니까 지금은 어쨌든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니까 돈을 좀 빌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투자 지표 한번 보겠습니다. 오른쪽에요. 보시면 봐보세요.
SPS 증가가 좋다 그랬죠? 아, 제가 이걸 괜히 지웠네. SPS 증가하는 부분이 아주 좋다 그랬죠. 근데 이 회사 매출액이 떨어졌어요. 매출액이 떨어졌기 때문에 SPS가 계속 떨어집니다. 보십시오. 자, 77,000원, 68,000원, 65,000원, 67,000원. 그죠? 작년보단 올라왔죠. 그렇지만 2018년도보단 못 넘겼어요. 그죠? 작년에. 보면 아시죠? 매출액이 26조, 27조, 24조, 23조, 24조. 24조 2천억이잖아요. 18년도에 24조 3천억. 약 1,000억 차이로 그러다 보니까 역시 여기도 1,000원 차이로 못 넘겼어요. 그죠? 1,000원은 안 되네요. 몇백원 차이네요. 그죠? 이건 증가하는 게 좋다 그랬죠. 근데 올해부터는 어때요? 29조, 29조, 29조. 이러면 당연히 SPS는 상승으로 갈 수밖에 없다. 금액이 이제 향후 7만원대에서 8만원대로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BPS는 뭐라 연동? 유보율하고 연동이죠. 이거는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왜냐면 자본 총계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자본 총계. 작년도 12조 7천억에서 14조, 15조, 17조. 그럼 이 BPS 늘어나는 게 좋은 거예요. 현금성 자산이 늘어나는 거니까. 이건 분명히 늘어날 것이다. 분명히 늘어납니다. 봐보세요. 19년도에 31,600원, 31,800원 아니에요, 20년도. 여기 보면 자본 총계 12조 4천억에서 12조 7천억. 약 3천억은 안 되더라도 한 2,500억 정도 늘어났는데, 늘어났죠? 약 200원 정도 늘어났죠? 200원이 아니라 한 180원 정도, 180원, 170원 정도 늘어났네요. 그죠? 늘어날 수밖에요. 그만큼 유보율이 조금 증가를 하니까, 유보율이. 그죠? 533.87에서 537.26으로 늘어나니까 그만큼 늘어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PSR 봐보세요. PSR 0.2. 성장성 있는 회사들은 많이 갈 때, 제조업 같은 기준입니다. 제조업 같은 경우에 많이 갈 때는 3까지 가요, 3. 지금 이거는 0.27이에요. 이거는 뭐랑 연동이 된다? SPS, 매출액하고 연동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앞으로는 매출 성장 있죠? 그럼 PSR은 더 떨어지겠죠? 매출이 더 빨리 오르니까. 빨리 오르니까. 그리고 또 뭡니까?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OLED, 이 디스플레이 투자량 증가. 그죠? 중소형. 이 중소형은 전부 다 저거잖아요. 휴대폰하고, 뭐, 아이패드. 예? 요런 거. 그리고 뭐, 노트북 이런 쪽이겠죠? 예, 요런 쪽. 이쪽 매출이 60%. 그리고 대형 TV 가죠? 이쪽이 80%. 대형 쪽이 더 빠르죠? 대형은 어디에요? 중국이잖아요, 중국. 그죠? 경기도 파주, 이런 쪽은 뭐예요? 중소형. 애플 쪽. 예? 또 노트북 이런 쪽입니다. 예, 그리고 투명 디스플레이 이쪽 성장이 또 있잖아요. 연평균 46%. 그리고 하나로 따지면 5조 7천억. 근데 투명 디스플레이 누가 해요 지금? LG 디스플레이. 왜 LG 디스플레이? 왜? 상용화. 세계 최초 상용화. 지금 LG 디스플레이밖에 하는 데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물론 다른 데 기술도 있겠죠. 그렇지만 상용화는 LG가 먼저 시켰기 때문에 먼저 치고 나가고 이익률을 항상 먼저 하는 회사가 이익률이 좋아요. 그렇게 따지시면 LG 디스플레이는 꼭 관심 종목에 담아야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PSR이 0.27 굉장히 싼 거예요. 고속 성장하는 회사는 PSR이 3까지 갑니다. 예? 근데 이건 0.27이에요. 1까지만 가면 여러분들 얼마나 되겠어요? 주가 상승률이 300% 나온다는 거예요. 300%. 1까지만 가면. 그럼 지금 2만원짜리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그죠? 8만원, 7만 5천원까지 그냥 쭉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이 아닌 앞으로 24년 이후에 그렇게 될 것이다. 왜냐면 부채 비율이 120% 미만으로 들어간 이후부터 속도가 되게 빨라질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월급으로 이렇게 투자하시는 분들을 또 아니면 소액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냥 꾸준히 사 모으셔도 돼요. 자, 그리고 BPS 뭐예요? 31,000원이죠. 현금성 자산. 물론 부채가 많으니까 요거는 사실 살짝 무시를 해도 되는데 그래도 부도날 회사는 아닙니다. 부도날 회사는 아니에요. 성장성 있고 부채는 이제 꺼나갈 수 있잖아요. 돈은 이제 계속 벌어대니까. 앞으로 23년, 24년, 25년도 되면요. 요거 바로 100%로 돼요. 왜냐면 2조 단위로 계속 나갈 거니까. LCD 때문에 고생을 하고 LCD 자
만세 부르고 졌잖아요, 중국에. 그죠? 그렇지만 OLED, QLED 쪽 선두주자잖아요. 그리고 투명 OLED 독보적, 네, 세계 최초 상용화. 저는 이 회사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 보고 컨센서스 한번 볼까요? 자, 컨센서스. 지금 현재 컨센서스 이베스트에서 좀 짜게 줬네요. 24,000원. 아마 부채 비율 때문일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LCD 가격 하락. 예, 하락. 당연하죠. LCD는 하락할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왜? 아이, OLED, QLED가 있는데 왜, 뭐, 그 화면, 화질 안 좋은 걸 보겠습니까? 당연하죠. 요즘 뭐 TV 보면 4K, 8K 뭐, 더 올라가겠죠? 선명도. 눈이 아플 정도로 화나더라고요. 그 정도로, 지금 이거는 당장이에요, 당장. 이베스트에서 낸 거는 전 당장이라고 봅니다. 이거는 뭐, 눈앞에 거만 보고. 근데 먼 미래 봤을 때 다른 데서 발표한 거 보세요. 다 3만원, 35,000원, 3만원 다 이렇지 않습니까? 지금 2만원. 이것들만 봐도 50%의 주가 상승률이 있는 거예요. 아니, 이베스트의 내용만 보더라도 20%의 상승률이 있는 거예요. 20%, 15%. 21,000원 잡고. 그죠? 그러니까 이 회사는 담아야 된다. 가장 중요한 건 이 돈을 잘 버는 회사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못 벌었잖아요, 과거에. LCD 계속 적자 났으니까. 근데 이제 QLED 그리고 투명 디스플레이 OLED 이런 쪽으로 충분히 승산이 있다. 자, 재무제표는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일단 뭐 이건 다 끝난 거예요. 요 정도만 봐도 되고. 자, 이제 차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어때요? LG 디스플레이. 자, 지금 지지대 받고 있죠, 지지. 이 일봉입니다, 일봉. 지지 받고 있어요. 또 그 다음 마지노선 여기 있죠, 요거. 자, 요거 보면은 여러분들 여기 보면 맨 아랫게 이게 1200일선이에요. 여러분들 요 빨간 거 있죠? 제가 제 영상 어느 영상에 보시더라도 이 빨간 줄이 다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 151선이에요. 151선. 저게 가장 기준선이에요. 왜? 그래서 제가 두껍게 쳐놓은 거예요. 기준선. 저 역할을 한번 보자고요. 뭐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 빨간 기준선 위아래에서 움직이는 확률을 보자고요. 확률. 자, 빨간 선 위에서 움직이면요, 주가는 안정적으로 올라가요. 그렇지만 빨간 선 밑으로 빠질 때부터는 주가는 이제 불안정 구간. 이거는 상당히 안 좋아요. 이때부터는. 굉장히 안 좋아요. 근데 빨간색 위로 올라가면 이때부터는 상승 여력이 충분해요. 상승 여력이. 아주 안정되게 올라가고. 그래서 저는 이 150일 이동평균선을 못 씁니다. 봐보세요. 또 빨간 선. 그리고 또 여기서 중요한 거. 이동평균선 수렴. 여기 이동평균선이 여기 다 몰려있죠. 자, 과거에 보면 이동평균선이 뿔뿔이 다 흩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다 뿔뿔이 흩어져 있잖아요. 여기 이동평균선 몰렸죠. 이동평균선 몰린 다음에 움직임을 봐보세요. 급락. 이동평균선 몰린 다음에 급등. 이렇단 말이죠. 이거는 무한반복이에요, 여러분들. 앞으로도 그럴 것이에요. 앞으로도. 자, 그리고 빨간선 위에서는 급등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빨간선, 저 이동평균선 수렴. 이동평균선 여기 다 몰렸잖아요. 이동평균선 수렴, 그리고 빨간선 아래, 급락. 이거는 여러분들, 앞으로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렇고, 미래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동평균선 또 여기 수렴. 근데 여기 또 위에 줄들이 있죠. 이건 장기예요. 얇은 선들. 이것까지 다 몰리면은 에너지가 무지하게 커요. 상승도 크고, 하락도 커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 몰리니까 하락이 크게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크게 나오는 거예요. 왜? 얼마 때 몰렸습니까? 4만원대 몰렸는데 14,000원까지 떨어지잖아요. 급락이죠, 급락. 아주. 이때 산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근데 제가 알려드렸죠. 빨간 선 밑에 내려오면 아주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투자하는 거는 이 밑에서 투자를 하지만 언제 투자한다? 그거 다 영상 있죠? 제가 초창기 만들어 놓은 영상이 있습니다. 그걸 보셔야 여러분들 이해하셔요. 그거 안 보시면은 제 영상 죽어도 이해 못 합니다. 자, 저점 잡고 우리 고점 잡는 거 알려드릴게요. 언제요? 여기 보면 줄들이 이렇게 여러 개가 이제 위아래 이렇게 존재를 하잖아요. 파란 줄, 빨간 줄. 그죠? 다 존재하죠? 위아래 줄들. 근데 주가가 어쩔 때 보면 이렇게 밑으로 내려올 때 있고,
이렇게 올라올 때가 있어요. 주가가. 이때가 고점 저점이 그냥 잡혀요. 자, 제가 설명을 잠깐 해드릴게요.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자, 보면 자, 여기 줄들 이렇게 있죠? 이렇게 줄들이 있습니다. 항상 위아래 줄들이 다 있어요. 근데 주가가 이 줄 밑으로 내려오거나 줄 위로 올라가거나 이러면은 여러분들 고점 저점이라는 거예요. 아,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하냐? 자, 보십시오. 자, 보자고요. 자, 주가가 이제 여기부터 줄 위로 올라왔죠? 마지막 줄. 이렇게 보면 되겠죠? 너 옛날 거 보고 얘기하는 거 다 알아. 이러겠죠? 아닙니다. 자, 그러면 현실을 보자고요. 주가 삐져나왔죠? 그럼 이런 고점이다 그랬는데 왜 고점이 아니냐? 자, 우리는 누리는 거예요, 이거는. 자, 요건 뭐예요? 요거 빨간 거. 매도 대기. 이제 매도 준비하라 이거예요. 이제 먹을 만큼 먹었으니까 매도 준비하라. 근데 파는 건 언제예요? 요 빠져나올 때. 빨간 부분에서 하얀 쪽으로 나올 때. 여기 하얀 쪽으로 나올 때 그때 팔라 이거예요. 그때. 자, 여기는 매도 준비해요. 들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들고 있으라는 거. 삐져나왔다고 팔라가 아니라 들고 있어라. 들고 있어라. 자, 아직 들고 있는 거예요. 아직 들고 있어야 돼요. 빨간 부분 매도 대기지, 매도 준비지, 매도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자, 요날 팔면 되는 거예요. 요날 팔면 되는 거예요. 이때보단 높잖아요. 이때 삐져나올 때보단 높잖아요. 이때 팔면 되는 거예요. 이때 요 시가에서 벌써부터 이거 빠져나와 있어요. 벌써부터 빠져나와 있다고요. 자, 그러면 쭉 가보자고요. 또 이제 저점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단기가 되든. 자, 일봉 이제 삐져나왔죠. 마지막 줄. 그럼 여기는 뭐예요? 매수 대기. 언제 매수? 이렇게 삐져나올 때 확인하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확인. 자, 어때요? 이제 삐져나왔잖아요. 여기 요날은 아니죠? 우린 주가가 빠져나왔으니까 매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가 재무제표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 근데 매수는 해야 되겠고 매도는 해야 되겠고 모르잖아요. 방식을. 이거는 그래프 보고 하는 거예요. 자, 제가 며칠 전에 어느 영상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설명을 해드렸어요. 자, 삐져나왔지만 이거 삐져나왔죠? 그럼 우리는 당연히 매수잖아요. 근데 제가 이거 얘기를 했어요. 자, 단기 쪽은 하락 계속 진행형. 그죠? 중기도 다 하락 진행형. 장기는 뭡니까? 장기는 이제 하락 시작. 이거는 초단타밖에 안 된다. 이거는 오르는 걸 생각하면 안 된다. 뭐 때문에? 이 장기, 이 맨 밑에 이 장기, 얘가 매도일 때는 손을 빼라. 만일 정하고 싶다면 초단타로밖에 안 된다. 이거는. 이게 빠져나오더라도 진짜 하루 이틀짜리밖에 안 된다. 이거는. 길어야 일주일 내외예요. 길어야. 그렇기 때문에 한번 보자고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자, 올랐죠? 예? 올랐죠? 근데 얘는 매도 진행이잖아요. 장기가. 그죠?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나오라는 얘기예요. 빨리. 먹고. 예? 빨리 먹고 나오라는 거예요. 다시 내려오잖아요. 그죠? 이 장기 포지션이 추세예요. 추세. 얘는 하라고 가겠다라고 미리 얘가 알려준 거예요. 얘 단기들은 매수를 주더라도 이건 가짜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딱 나온 거는 포기해요. 그냥 안 해요. 단타도 안 해요. 저는 단타도 안 해요. 안 합니다. 아이고, 너무 많이 놓은 것 같다. 단타도 안 해요. 한번 보자고요. 이제 쭉 어떻게 되나. 계속 박스로 가다 계속 내려오죠. 바로 이거예요. 근데 이제 이때 영선 여기 오면 0.00, 0.00, 0.00 요렇게 있죠. 이제 요때부터는 이제 해볼 만한 거예요. 요 영선 근처로 왔기 때문에. 자, 요때 또 삐져나왔잖아요, 여러분들. 지금은 매도 진행형이잖아요. 매도 진행형. 그죠? 이 장기가 매도니까 지금. 그러면 어때요? 근데 0 근처에 올 때는 해볼 만한 거예요, 이제. 이거 단기로 들어갈 만한 거예요. 자, 뭐예요? 주가 또 마지막 줄 삐져나왔죠? 삐져나왔잖아요. 그죠? 그럼 우린 매수 대기죠? 매수가 아니잖아요. 자, 요럴 때 매수. 요 42,000원대 매수하고 단타로 들어가라. 단타로. 왜? 얘는 아직
근처지 얘가 매수 시그널이 나온 게 아니잖아요. 이런 식으로. 장기가 이런 식으로 매수가 나오면 그냥 쭉 가야 되는데 얘는 아직은 아니거든. 매수가 아니잖아요. 이 모양이 틀리잖아. 반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단타로 가능하다. 요럴 땐 0 근처에 왔을 때. 그럼 이렇게 단타로 보고 가는 거예요. 그냥. 그죠? 요거 이제 추세라 그랬죠. 요것들은. 자, 단타, 단기, 중기 붙었잖아요. 자, 요때 저점, 쌍저점. 그죠? 버틸 수 있는 구조. 자, 어때요? 손해 안 보죠? 손해 안 봅니다. 이게 그래서 저점을 나타낸다 이거예요. 저점. 이 영상 제대로 보시려면 여러분들 초창기 제가 앞으로 만들 거예요. 조금 시간이 걸려요. 제가 좀 바쁜 게 있다 보니까 그거 끝나고 이제 이 그래프에 대한 영상을 올릴 겁니다. 앞으로 많이 좀 봐주세요. 자, 요거 이러면 자 이제 어때요? 또 삐져나왔잖아요. 주가가. 그럼 매도 시그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이거는 역시 얘가 장기래도 단타 하시는 분들은 한 번 털어낼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이럴 때는. 그죠? 이게 일봉이니까 단기전이잖아요. 일봉이니까 단기. 장기전은 뭐예요? 월봉이 되겠죠. 월봉, 주봉. 일봉은 치고 빠지고 이것만 하는 거예요. 그냥. 그죠? 자, 또 보자고요. 또 위로. 또 나왔죠? 여기 뭐예요? 매도 대기. 자, 장기도 매수. 요건 좀 안전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좀 안전하다. 왜? 이제 시작점이잖아요. 이제 시작점. 0선에서. 0 위에서. 그죠? 조금 안전하다. 아, 근데 내려왔네요. 그죠? 그래서 이 사인을 볼 때 되게 복잡하죠? 볼 때. 여기 들어왔잖아요? 이제 매도 대기. 요건 좀 안전하다. 이렇게 나오죠? 이게 기술인 거예요.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헷갈리는 거예요. 이제 예? 헷갈리는 거. 근데 요거는 여러분들 간단해요. 주봉에 나와요. 주봉. 여기 말고 요 주봉을 보면 요때 시점이 나온다고요. 그러면 잠깐 한번 볼까요, 우리? 시간이 지금 얼마나 또 지났나? 아이고, 벌써 40분 또 넘었어요. 자, 이때 보면은 몇 년도입니까? 2008년 5월이죠. 그럼 2008년 5월로 가보자고요. 이게 뭐 배우는 게 쉽지가 않죠. 배우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리죠. 2008년 5월 2, 3, 5월 여기죠. 5월 여기 그죠? 자, 어때요? 장기 포지션은 하락. 다 이게 하락이었던 거예요. 이게. 자, 5월 찍을게요. 2008년 5월 그죠? 이게 5월 며칠입니까? 5월 14일, 13일, 여기 있네요. 그죠? 이렇게 보면 딱 이게 주봉에서 벌써 시그널이 잡혔다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일봉이 가짜일 수 있다라는 거죠. 왜? 에너지가 센 거는 뭐가 세죠? 월봉, 연봉이 세고, 월봉이 세고, 주봉이 세고, 일봉이 가장 약해요. 그리고 분봉이 더 약하고. 이거예요, 바로 여러분들. 우리가 가짜를 속지 않으려면 바로 이런 걸 봐야 돼요. 이때 이 시점에 잠깐만요. 다시 쳐야 돼요. 두 줄이 쳐졌지? 요때요. 13일, 5월 13일. 여기 5월 23일. 여기가 고점 나올 때가 5월 14일. 그죠? 자, 보면은 중요한 거 봐보세요. 하방이잖아요. 하방들. 뭐예요? 못 찍었죠? 마지막 선 삐져나왔잖아요. 마지막 선. 주봉에서 마지막 선을 삐져나왔잖아요. 이때. 그리고 이거는 우행보 박스 내진 하방이라고 제가 얘기했죠. 그 다음 마지노선은 어디예요? 여기잖아요. 저점 잡으려면. 그리고 볼린저 밴드 상단에 부딪혔어요. 그리고 요거는 13일, 요건 14일. 그 다음 날이겠죠? 요 다음 짝대기 하나 더 나올 때. 요때겠죠? 그리고 이만큼 내려왔으니까. 그럼 여기서 매수가 나온 게 하나도 없었어요. 매수가 나온 게. 다 매도였단 말이에요. 장기 포지션들은 애초에 진작에 매도 시그널이었어요. 들어가면 안 된다고 벌써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단기전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더라도. 그리고 재무제표는 우리를 알잖아요. 이 회사가 진짜 그 목표 가격에 갈지 안 갈지. 그러니까 그 가격보다 높게 됐는데 우리가 비싼 걸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비싼 거를.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할 일이 없다라는 거죠. 자, 보자고요. 이제 좀 전에 얘기했죠. 여기가 이제 저점 라인이라고. 그죠? 자, 매수 대기 어때요? 장기 포지션 다 이게 매도 나오니까 어때요? 그냥 하방 그냥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차트를 꼭 믿어야 돼요. 자, 이때부터는 뭐가 되겠어요? 이제 일봉에서 쭉 보면 일봉이 언제야? 3만원, 이거 3만500원, 그죠? 예? 여기 3만원. 여기도 빠져나왔죠? 어때요? 요때 살아있는 거잖아요, 요때. 그죠? 얘, 같이 나왔을 거예요. 아마 날짜가 보면은, 언제입니까? 7월 14일. 그렇죠. 7월 15일, 14일, 여기잖아요. 그죠? 빠져나왔죠? 근데 일봉은 어때요? 며칠 날? 어디 보자. 요 날이네요, 요 날. 요 날. 예, 31,200원. 여기 빠져나왔잖아요. 그죠? 여기는 매도 대기 파란 구간은, 매수 대기 파란 구간은, 파란 구간은 매수 대기. 그리고 요거 삐져나올 때, 하얀 구간으로 나올 때, 파란 구간에서 빨간 게, 그럼 매수. 31,200원에 우린 매수예요. 31,200원. 왜? 주봉에서 사라고 알려줬잖아요. 뭐 때문에 사? 마지막 줄을 밑으로 주가가 내려왔으니까. 그럼 일봉은 더 빠르잖아요, 주봉보다. 그죠? 그럼 또 진행 방향을 보자고요. 더 내려왔죠? 자, 우리 31,200원, 약 800원 정도 손해봤죠? 보자고요. 내려왔죠? 그죠? 내려왔죠, 분명히. 그리고 또 봐요. 요 삐져나오면 제가 뭐라 했어요? 우행보 박스 내지 상승이라 그랬죠? 지금 이게 박스였던 거예요. 물론 하방이 조금 더 나왔지만. 예? 그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냥. 예? 더 빠졌죠? 더 빠졌죠? 근데 주봉이 이제 올랐어. 언제? 28,000원에. 이때 없었죠? 없었죠? 여기는 삐져나왔고. 그죠? 그럼 2008년도 재무제표를 봐야 되겠죠? 2008년도 재무제표. 우리 한번 잠깐 볼까요? 2008년도 재무제표. 어디 보자. 2008년도에 돈을 얼마나 벌었나. 우리가 이 회사를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우리는 알 거 아니에요. 자, 매출액 15조. 영업이익 얼마예요? 1조 5천억. 1조 5천억. 예? 이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네요. 그죠? 1조 5천억. 이게 몇 년도예요? 2008년도니까 25,000원. 1조 18년도, 그냥 8년도죠? 8년도 영업이익이 1조 5천억. 약 이거는 4, 5만원 가도 되는 건데 한번 보자고요. 자, 1조 5천억 벌었죠? 영업이익 나누기 얼마예요? 17,000, 자본금이 1조 8천억 곱하기 5천원, 5만원. 자, 4만원대인데 저평가로 분류가 됐죠.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네요. 그죠? 들어가는 거죠, 당연히. 예? 들어갔어요. 그럼 일봉으로 샀으면 우리 아까 여기니까 31,000원 나왔나요? 31,000원 잡혔네요. 자, 보자고요. 거기까지 올라가는지. 더 빠졌네요. 14,000원까지. 그죠? 그러면 이때 뭐가 나오겠죠? 월봉이 또 있겠죠, 월봉. 이게 그래서 되게 어려운 거예요, 주가가, 주식 보는 게. 교월 박스, 교월 비교. 자, 제가 아까 일봉 알려주면서 뭐를 얘기했죠? 빨간 선 내려오면 불안정 구간이라 그랬죠? 굉장히 어려운 구간을 맞는다. 예? 이제 수급이다, 그거는. 예? 실적 대비 수급이 더 어렵다. 예? 이게 이제 앞으로, 여기는 2008년도니까는 요건 안 나와요. 근데 2008년도 매도 시그널이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저점 라인이 여기 있었단 말이에요. 월봉에서는. 주봉에선 여기였죠? 저점 라인이. 그죠? 월봉에선 또 저점 라인이 여기에요. 이런 것까지 다 봐야 돼요. 자, 월봉은 뭐를 나타냈었죠? 월봉은 매도가 계속 진행 중이었어요. 매도가. 주봉, 매도 계속 진행 중이었고. 그죠? 매수 한 번도 없잖아요. 이 밑으로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구간대 요거는 제가 별도로 공부를 시켜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고수의 영역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지금 초보자들이 볼 수 있는 영역은 아니니까. 자, 앞으로 제가 이 회사를 지금 추천드리는 이유를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요런 구간대가 나올 때 우리가 당하지 않는 걸 배워야 되니까 요거는 제가 또 조만간에 알려드릴게요. 자, 이제는 이 회사를 제가 목표를 잡아야 된다는 게 매출에서 일단 상승이 잡혔고, 자, 주봉 뭐예요? 빨간 구간 위, 그리고 빨간 구간하고 거리가 되게 짧아요. 얼마 안 돼. 그죠? 자, 월봉 빨간 구간 의다 맞고 지금 눌림목이 나왔어요. 그죠? 장기 뭐예요? 상승 추세죠? 중장기 상승, 단기만 하락이 지금 잡힌 거예요. 단기만. 그러니까 요 회사 같은 경우에 지금 바로, 예? 자, 일봉 보면 일봉 매수죠? 이 회사는 당분간 요렇게 박스를 그린다고 봐야 돼요. 예? 왜냐면 월봉이 지금 아직 꺾여 있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단기 쪽이. 그렇지만 깊은 하락은 아니다. 깊은 하락은 아니다. 지금 월봉 빨간 구간 미치기 때문에 불안정 구간이에요. 그렇지만 주봉은 왔어요. 그러니까 주봉이 예를 들어 주봉 구간에서 여기 구간 17,000원 구간대, 예? 아니면 18,000원 초반 구간, 요 구간 오면은 이거는 뭐 뒤도 돌아보지 마시고 그냥 계속 조금씩 사 모으는, 제가 말씀드렸죠. 월급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주 적기가 올 가능성이 있다. 예? 그렇게 보시고, 그리고 월봉에서는 조금 약간의 하락 추세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박스라고 봐야 되고, 이거 매물대로 한번 보자고요. 보면 이 회사 매물대가 있어요. 이 회사 매물이 가장 큰 자리가, 아이고 잘못 눌렀다. 죄송합니다. 다른 게 눌려졌네요. 뭐 이걸로 보죠 뭐. 매물대가 지금 여기 오면 어때요? 이거 좀 더 늘려드릴게요. 아예 월봉으로 보자고요. 월봉으로. 그러면 이제 월봉은 너무 지저분하는가? 자, 보면 이 구간대 매물이 엄청 많죠? 이 구간에 물려있는 사람이 무지하게 많다라는 거예요. 26,000원, 27,000원대부터 3만원대 매물이 무지하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간에 이때 온 거예요. 여기 요때, 예? 4월달일 된 것 같은데요. 대충 보니까 그렇죠. 4월에 한번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 회사는 빨리 갈 회사는 아니에요. 현재 여기 매물 계속 소화를 할 시점이 계속 있다라는 거죠. 이 구간대에. 예? 근데 이걸 돌파하고 3만원 2천원 이상으로 올라가면 이건 속도가 빨라져요. 근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주식으로 보니까 이 회사는 좀 기다려 보세요. 지금 일봉상은 매수가 떴다 하더라도 단기 쪽만 떴지. 예? 그리고 지금 뭐예요? 어떻습니까? 빨간 구간 밑으로 내려왔죠? 시간 많이 걸려요. 이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좀 기다려 주시고. 예? 자, 주봉은 빨간 구간 위에요. 예? 그리고 여기 한 대 맞았죠? 여기도 한 대 맞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더 걸려요. 그리고 주봉에서도 역시 매도 시그널. 얘가 언제요? 다음 주, 다다음 주에 매도가 뜨면은 요 구간까지 열어놔야 돼요. 거기에 17,000원대 구간대까지 나올 수 있어요. 17,000원 구간대까지. 그러니까 급하게 서두르지 마세요. 한 번 더 지켜봐야 돼요. 물론 24,000원까지 가파르게 올라가면은 얘가 이 장기 포지션, 장기 추세가 하방으로 돌아서진 않아요. 요게. 그러니까 추이를 조금 더 지켜볼 필요성이 있어요. 싼 건 맞아요. 지금 주식이. 그렇지만 부채 비율이 높으니까는 급하게 들어가지 말아라. 예? 그리고 매물대가 언제 많다고 아까 보여드렸죠? 요 구간대, 그리고 요 구간대, 예, 3만원. 요 구간이 이렇게 나눠져요. 지금이 매물 구간이에요. 지금이. 예? 지금이 주봉으로 봤을 때 매물 구간이 있습니다. 일봉에서도 역시 예, 매물 구간 확인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 요걸 꼭 염두하시고 투자를 하시기 바래요. 지금은 급하게 서두르지 마라.
요 구간이 가장 매물이 많죠. 27,000원에서 32,000원 구간. 요 구간이 가장 매물이 많기 때문에 요거 돌파하면 그때부터는 그냥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지금은 3오는 단계예요. 3오는 단계. 그러니까 그 대신 하루 이틀 보고 하실 게 아니에요. 이거는 몇 년 동안 계속 3오세요. 몇 년 동안. 아주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또 재무제표가 알려주잖아요. 저평가로 분류도가 돼 있고. 예, 그러니까 요즘 그렇게 보시고 이제 기술적 제가 아까 월봉 그런 거 설명드렸죠. 월봉이 이제 이거를 우리가 그래서 제가 차트를 이렇게 보고 공부하라는 얘기예요. 일봉 하나만 놓고 보면은 죽어도 이걸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예? 잠깐 봐보세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제 배울 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이제 이렇게 놓고 본단 말이야. 일 하나 놓고 주 하나 놓고 월 하나 놓고 연 하나 놓고 이러면 뭘 알겠습니까? 이게 뭐 그죠? 근데 이걸 이렇게 놓고 본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보기 편해요. 왼쪽부터 일, 주, 월, 연 얼마나 보기 편하십니까? 자, 이 회사 연봉 보니까 이제 매수 떴어. 연봉이 이제 매수 뜨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뭐예요? 매수 하라고 탈출한다 그랬죠? 탈출. 다 매수 사인 아니에요. 이거 매수 안 하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오른 것도 없어요. 연봉으로 여러분들. 연봉으로 올해 12% 올랐어요. 작년 대비. 매수 시그널. 매수. 그것도 뭐? 일봉의 매수 시그널이 뜬 게 아니라 연봉에서 매수가 떴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꽃놀이패가 되는 거죠. 꽃놀이패. 예, 꽃놀이패. 자, 월봉 어때요? 매수 뜨고 몇 개월 올라갔잖아요. 몇 개월. 지금 쉬는 구간 뭐 때문에 여기 맞았잖아요. 여기 빨간 구간 이동평균선 150개월이에요. 저거 돌파하면 여러분들 상승도 꽤 많이 나요. 근데 시간이 걸려요. 왜냐면 이 회사 여기잖아요. 또 주가가 삐져나오는 구간 여기처럼 주가가 삐져나온 구간이요. 다 고점 나온 거잖아요. 그죠? 다 여기 고점 나왔잖아요. 주가가 삐져나왔잖아요. 근데 이거는 중국 때문에 하반 기조였죠. 기조가 하반 기조였잖아요. 이렇게 하반 기조. 근데 이제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제 턴어라운드로 우상향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상향으로. 그리고 연봉 뭐예요? 매수. 연봉 매수. 그러기 때문에 차트를 볼 때 요렇게 놓고 봐라. 이렇게 놓고. 자, 주봉 얻어 맞았죠? 쉬어가는 거죠. 쉬어가는 거. 이건 하락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쉬어간다. 요 자리 오면은 여러분들 그냥 그 대신 급하게 서두르지 마라. 네? 급하게. 절대 급하게 서두르지 마세요. 자, 월봉에서는 아직 단기들이 매도 시그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장기는 매수가 있어요. 장기는 매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월봉 시그널 절대 무시할 수가 없어요. 장기는 진짜 말 그대로 장기예요. 굉장히 긴 시그널을 줘요. 굉장히 몇 년 이런 시그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부터도 뭐 싸다고 보고는 있지만 이 수급상 논리로는 조금 기다려 볼 필요성은 없지 않아 있다. 근데 단타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괜찮아요. 단타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예. 지금 현재로 아주 초단타로. 근데 이제 롱으로 보시는 분들은 조금 더 기다려 볼 필요성. 왜냐면 근데 이게 이 이동평균선 요 자리를 한번 테스트 할 것 같아요. 지금 150일짜리가 빠졌기 때문에 거기다 주봉 뭐예요? 매수 대기지만 아직 매수 구간 매도 구간에 있어요. 매도권이지만 아직은 전부 다 추세는 하반 기조다. 그리고 요거 맨 밑에 거 주봉에서 요게 다음 주에 까지 좀 지켜볼 필요성이 있어요. 저게 매도가 나오면 조금 더 시간이 더 걸려요. 그러니까 이 LG 디스플레이는 꼭 관심 종목에 편입을 해놓고 꾸준하게.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 이 연봉이에요. 연봉 이제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시작이다. 예.
아셨죠? 그러니까 긴 호흡으로 가야 돼요. 긴 호흡, 짧은 호흡이 아니라. 재무제표 잘 나왔고 차트도 아주 모양새 이쁘게 나오고 있고, 그죠? 아유, 엄청 오랫동안 고생한 회사예요. 엄청 오랫동안. 예. 몇십 년 고생한 회사예요. 몇십 년, 그죠? 연봉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 점 꼭 참고하시고, 그리고 이제 내용이 좋았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예, 내용 좋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도 좀 달아주세요. 제가 댓글 좀 빨리 못 달아드리는데 조금 그 점은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바빠서 그러니까. 예. 아이고, 벌써 1시간이 넘었네요, 또. 네. 자, 이제 앞으로는 제가 이번 달 말고, 지금 9월이죠. 9월에 좀 바쁜 게 좀 있다 보니까 10월부터 제가 본격적으로 차트 공부 시켜드릴게요. 일단 재무 분석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익숙해졌을 거예요. 예. 첫 영상부터 쭉 보셔야 돼요. 그래야 이해됩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저점 잡아내는 거, 고점 잡아내는 것부터 시작해서 대응 방법 이런 거 다 알려드릴게요. 예. 쭉 알려드릴 테니까 향후 돈 좀 많이 버십시오. 예. 고생들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길게 들어주시나 고생들 하셨습니다. 주말 잘 보내십시오.